남성들의 대표적인 밤문화 중 하나로 꼽히는 룸살롱은 그 본질과 운영 방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모와 신체 조건이 우수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큰 수입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예인 지망생들은 자신을 꾸미고 개발하기 위한 자금, 예를 들어 성형수술이나 명품 구매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거나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하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흥업계에서 일하다가 연예 관계자들에게 발탁되어 데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연예계와 유흥업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 여배우들은 데뷔와 동시에 업소 출신이라는 소문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여배우 TOP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배우 한하경입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에서 대담한 연기로 주목받았지만 대중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결정적 순간은 청룡영화제의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하경은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 앞에서 넘어졌고 그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름은 널리 알려졌으나 동시에 비판의 화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격적인 연출과 의상은 주목을 끌었으나 결국 논란은 그녀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는 항상 비난과 조롱이 따라붙었으며 그녀의 스타성은 스캔들로 인해 더욱 삐뚤어진 방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로 알려진 20대 호스트바 남성을 폭행하고 그를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출발해 부상을 입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익명으로 보도되었으나 곧 이 사건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엔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던 한하경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결국 사건의 당사자임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남자친구였던 남성이 어학연수와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에게서 1억 원 이상을 뜯어갔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여성의 상간 소송을 통해 한하경의 사생활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셔츠에 남은 손톱 자국과 쇼핑백에 담긴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임신 초음파 사진과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의 카톡 대화를 확인한 후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하경으로 밝혀졌고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끝내 자존심을 짓밟는 두 문장을 계기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궁도 안 좋아서 구림. 임신도 못한다더라. 당신 남편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내가 최고라고 했다. 이 말을 끝으로 피해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한하경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한하경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4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일했던 업소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공사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삶에 익숙해졌던 그녀는 결국 인터넷 방송으로 방향을 틀어 별풍선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3위는 과거 업소 출신 의혹으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여배우 윤진이입니다.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첫 연기에 도전하며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결과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깔끔한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차세대를 이끌 유망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갑투 여배우라는 제목으로 유튜버의 폭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진이가 강남의 대형업소에서 여자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업소를 운영하던 2명의 동업자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자 매니저를 고용했고 그 매니저가 바로 윤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윤진이가 동업자 중 한 명과 동거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다가
다른 동업자의 눈을 피해 매출 일부를 빼돌려 고급 승용차와 명품을 구입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를 입은 업소 사장이 경찰 신고 대신 가게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방송 및 광고계는 윤진이와의 협업을 서서히 중단하게 되었고 그녀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과 배우라는 경력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흔했던 점 때문에 대중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해명을 믿는 이들은 적었고 여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편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는 반대로 배우로서의 이력을 활용해 유흥업계로 진출했다고 여겨지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2위는 김아중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단숨에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김아중은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주연급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지만 성공 뒤에는 각종 논란과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먼저 영화 촬영 당시 김아중이 감독 김용하와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성공에 이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심했고 촬영 후 그녀가 감독과 인연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인성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소문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흔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김아중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그녀의 데뷔 전 과거에 관한 의혹이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템프로 업소 출신이었다고 주장하며 노래 실력과 손님을 매료시키는 기술로 업계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계 입문은 한 기획사 관계자의 발탁 덕분이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데뷔 전 사진만 봐도 업소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취향이 다양하고 스타일이 폭넓은 만큼 그녀가 외모적 기준에서 다소 벗어났더라도 비율과 기술로 이를 충분히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 박혜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를 연예계에 추천한 인물이 김아중이었다는 이야기도 방송가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김아중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흥업계와 연예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정적 인식을 부추겼습니다. 끼리끼리 뭉친다는 비판적 시각도 이에 한몫했습니다. 김아중은 화려한 성공과 대중적 사랑을 이룩했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들로 인해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업적은 이 모든 논란을 넘어서는가 아니면 그 무게에 눌려 흔들리는가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이 많지는 않지만 장미인혜는 데뷔 초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항상 화려한 주목과 더불어 다양한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SNS에서 스폰서 제안을 공개하며 이를 강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고 솔직한 태도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당당함은 새로운 논란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장미인혜가 논현동 소재의 고급 유흥업소, 이른바 템프로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 손님을 접대했으며 그곳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보도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유지했으며 업소 관계자들은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즉각 반박하며 해당 기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스스로 관대한 마음을 발휘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계의 정통한 몇몇 관계자들은 여자 연예인이
텐프로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하며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는 정식 근무가 아닌 특정 손님과의 만남을 위한 초대 손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미인혜를 둘러싼 이러한 보도와 의혹은 진위 여부를 떠나 그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흔드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현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1985년 2월 9일생이다. 올해 40살인 그녀는 지난 6일 디스패치에서 공개된 오유안나의 어머니와의 충격적인 통화 녹취의 당사자로 밝혀졌다. 참고로 그녀는 후배들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과 생년월일까지 똑같다고 한다. 기상캐스터가 꿈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며 차를 타고 출근할 때도 손으로 날씨를 느껴본다고 한다. 입사 전에는 일본 기상회사 웨더뉴스의 글로벌 웨더 잡기 12기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한다. 날씨 방송이 그렇게도 재미있다며 하루에도 50번 이상 모니터링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태도와 언행은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 4학년 때 웨더뉴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기회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6년 후 MBC 기상캐스터 채용 공고가 뜨자 곧바로 지원해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고 한다. 이후 뉴스데스크, 뉴스 매거진 등에서 날씨 언니로 불리며 15년차 최고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유명해진 건 날씨 예보 때문이 아니라 쇼핑몰 먹튀 사건과 오유안나 사건 때문이었다. 과거 인스타그램과 쇼핑몰을 통해 공동 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직접 SNS에 폭로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자주 소통하던 고객에게 너무 사고 싶다는 부탁을 받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먼저 보내줬지만 고객은 100원도 안 보내고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더 큰 논란은 오유안나 사건 연루 의혹이다. 그녀는 김가연과 함께 오유안나를 뒤에서 몰래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되며 비난받고 있다. 오유안나가 제외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험담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솔직히 방송 보면 쪽팔린다. MBC 날씨가 저러지 않았는데. 또한 키즈 방송에 출연한 오유안나에 대해 선배 눈에는 보이는데 능력이 모자라는데 저 방송 어떻게 하냐며 계속 험담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에서 그녀의 태도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오유안나의 어머니가 딸이 겪었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이현승은 빨대로 남은 음료수를 마시는 소리를 내며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가 딸이 특정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힘든 일 있었나요? 라며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너무 최근까지 발랄하게 연락을 했었어 가지고 저도 꿈인 것 같아요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가 장례식장 장소와 시간을 직접 알려주며 참석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기상센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참석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결국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남은 음료수를 마실 시간은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갈 시간은 없었던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모든 논란의 주인공, 바로 이현승이다. 2021년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남성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지목된 진아림은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그녀와 조직폭력배의 연관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조폭과 여배우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져 몸과 마음을 바쳤던 여자 연예인 TOPO를 소개합니다. 4위는 업타운의 정양화와 신영광파의 배상윤입니다. 그룹 업타운은 윤미래의 탈퇴 이후 제시를 영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으나 전성기를 되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집 활동 때 새롭게 합류한 멤버가 바로 브라운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정양화였습니다. 정양화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의 공개 열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년간 이어진 관계는 결혼설까지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며 그녀는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듯 보였던 정양화는 몇 년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있었습니다. 배상윤은 과거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직 간 분쟁, 소위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조직 난초파를 이끌며 신영광파의 부두목으로 올라섰고, 이후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며 자산 4조 원 규모의 KH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배상윤의 사생활 또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구한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업타운 멤버였던 정양아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배상윤은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구한나는 배상윤이 조명회사 필룩스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상윤은 4천억 원대의 배임 및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양아는 독수공방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내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상윤은 해외 도피 중에도 정양아와 딸을 베트남으로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여는 등 여전한 애정을 과시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당국의 관심을 끌며 배상윤은 제3국으로 도피했고,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런닝맨의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 담3에서 주연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던 송지효는 기대에 못 미치는 연기력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과감한 연기 변신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2010년 그녀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녀가 소속된 CG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와 미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의 뒷이야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계된 전형적인 레이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 백창주는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전해졌으며, 소속사를 떠나려는 김종국을 협박으로 억눌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김종국이 허리디스크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소속사에서 당했던 폭행의 심각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예계에서 악명을 떨친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그의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여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창주는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에게 악명이 자자했던 백창주와 관련해 송지효가 CGS와의 계약 종료와 함께 그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의 강종현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박민영은 사랑스러운 매력과 완벽한 외모로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형 전 사진이 유출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녀의 이미지에 약간의 흠집을 남겼지만, 이는 이후 불거진 더 심각한 논란에 비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겨집니다. 박민영의 이미지를 크게 흔든 사건은 바로 빗썸 회장으로 알려진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보도 직후 빠르게 결별 발표로 이어졌지만, 그와 얽힌 금전적 관계와 스폰서 의혹은 그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성남 마피아파를 장악하며 조직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폭이 의리보다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라는 점에서 강종현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조직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정적 행적과 박민영의 이름이 연관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박민영이 강종윤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은 해당 금액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강종윤은 언론에 자신이 박민영에게 준 것은 단지 생일 선물로 준 샤넬백 하나뿐이라며 본인의 논란은 그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박민영이 더 이상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녀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